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각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지난주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땡땡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한 게 윤석열 총장 그 경선 방법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뭐 그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독자적인 당을 만드냐, 아니면 그 국민의힘에 뿌리를 둔 후보들이 경선을 한 후에 마지막에 본인하고 원샷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걸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윤석열 총장의 강한 리더십이 우리나라에서는 절실합니다. 안 땡땡 분이.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한테는 교만은 패망의 원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당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11월 9일 마지막에 원샷 경선에 임하셔서 공산주의를 막으시고 애국심과 인기 훌륭하신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그분도 훌륭하지만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님은, 최 감사원장님은 총리를 하시면서 콤비를 맞춰서 이 나라를 우파의 어떤 번영을, 든든한 반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세대 교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요즘의 생각을 이분의 글만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분의 글만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댓글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그 다음 시간에 소개도 해드리고, 뭐 또 하다 보면 저희들이 라이브로 하기 시작하면은 막바로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통령 후보로 어떤 후보를 뽑아서 정권 교체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경원, 주호영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국민의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게 돕겠다, 뭐 이렇게 사실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죠. 이 맡아도 부정적인 얘기, 부인과 장모에 대한 소위 엑스파일에 대해서 나오는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당대표 선거 때, 후보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묘책인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주머니가 뭔가 생각했더니 이 금낭지계라고 문자 쓰면은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총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유비라고, 유비조조 뭐 이럴 때 유비라고 여러분 아시죠? 총나라의 그 유명한 그 군주인데, 이분이 송건이 만든 오나라의 그 주유를 방문해서 서로 요즘 얘기하면 정상 외교를 하러 갔는데, 가서 유비가 오면 잡아서 요걸 이제 여기서 이제 요절을 내겠다. 그래서 볼모로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총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유비한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갈공명이 있죠. 제갈량. 제갈량이 이제 요즘 얘기하면 책사 법인의 이제 제갈량이 대표 법인이 책사고, 그 밑에 이제 조은이라는 또 책사가 있었는데, 그 조은이라는 책사를 유비가 오나라 주유를 정상회담을 하러 만나러 갈 때 거기에 이제 붙여 보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못 가고. 가면서 이 제갈공명이 조은이한테 요번에 가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요번에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거를 묘책을 내가 비단 주머니에 써서 3개를 주겠다. 그래서 급할 때마다 그걸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비가 주유한테 볼모로 잡혔는데 유유히 빠져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저 여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나설 때 저기 마타도어라든지 또 네거티브 전략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제갈공명의 비단 주머니 같은 거를 3개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대표가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한테 굉장히 좀 서운하게 지금 대하고 있죠. 태도가 확 달라졌죠. 다시 얘기하면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어제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강남에서 하여튼 그 태영호 그 국회의원하고 같이 모자를 뒤로 뒤집어 쓰고 태영호 의원이 그다음에 이제 그 가방을 메고 이 젊은 사람 연세대 사람들하고 길거리에 서서 토크를 같이 하면서 뭐 서로 토론회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소통하는 행사에서도 빨리 당에 입당하면 우리 당에 국민의힘 당에 네거티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책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빨리 입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뭐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힘을 돕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네거티브 문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누가 뭐 전문가가 나서서 될 부분도 아니고 미국도 같은 경우에 뭐 닉슨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통령 그 부시 대통령도 그러고 네거티브 전문가를 선거 때 아무리 동원해봐도 결국은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표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냐에 따른 문제이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네거티브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걸 빠져나온다. 이거는 겉으로 보면 덕담하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서 그 엑스파일 문제를 윤 총장의 입당을 유도한 빌미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아니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좀 제대로 도와야 되는데 그건 뭐 겉으로만 돕는 척하니까 속된 말로 뭐 유튜브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어디 갈 때하고 갔다 올 때하고 이준석 그 대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좀 뭐 마구 사는 분도 아닌 것 같고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권 도전 선언은 할 수도 있대. 국민의힘 입당은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고 하겠다. 전 시간 제가 말씀드린 윤 전 총장은 독자 정당으로 나서거나 이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분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을 기대할 게 없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금전적인 문제가 독자 정당을 이끌어낼 금전적인 문제가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나 최대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힘 경선을 하게 두고 거기서 올라온 최종 후보가 마지막 원샷 경선을 하겠다는 의도는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면 앞으로 과정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해보면 윤 총장 마음대로도 안 될 것 같고 윤 총장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두 사람이 그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지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너 할 대로 하자. 난 나 할 대로 하겠다. 이런 서로의 어떤 갈등 관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엑스파일 또 이준석 대표는 고무적인 게 엑스파일 문제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총장의 40% 가까운 지지율이 5%나 그냥 당장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잠깐 어디를 보니까 포털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거의 또 30% 후반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치라는 게 지지율에 따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 지지율에
이 지지율이 비등비등한데 누가 뭘 양보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얘기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만 매달리는 대선 후보 경선 구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게다가 또 새롭게 하라는 젊은 층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포함해서 여러 같은 어떤 국민들의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요번에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당대표 된 거는 국민들이 그래, 예전 국민의힘으로는 안 돼. 이제 바꿔봐. 이래서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주문에 부담도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기 손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체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다변이라고 얘기하려다가 이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럴까 해서 말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진짜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러 군데서 이런저런 모양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했습니다. 또 이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후보를 이준석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뒤에 숨겨놓고 본인의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또 자기가 생각하는 후보가 없으면은 이 후보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국민의힘 후보가 합쳐서 윤석열 총장 지지도의 3분의 2밖에 지금 야권 후보로 나온 사람을 다 합쳐봐야 윤석열 총장 지지도의 3분의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공정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대선 후보 선출이 버스가 곧 출발한다. 빨리 출발하는 차를 놓치지 말아라.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지도가 그렇게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쉽게 응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도 쉽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가볍다. 또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당내에서 이렇게 기반이 있어서 이 대표로 당선된 것도 아닌데 잘못하다 보면 당내에 또 역풍도 맞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후보는 분명히 이때 제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분명하게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한다면 윤 전 총장하고 관계도 복잡해지고 또 현재 후보들도 지지율이 미약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후보 분명히 내겠죠. 이 정도 보관이 없이 당대표 하겠습니까? 그 정도 보관이 없으면 당대표 하면은 이거는 국민이 잘못 뽑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 보관이 없으면서 이분이 이런저런 기준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다 못해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모든 게 안 되면은 원점에서 시작할 때 정말 자기처럼 이준석 대표처럼 그렇게 국민이 뽑아주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지금 공정 경쟁을 주장하면서 이분이 항상 얘기한 게 공정 경쟁이라는 거죠. 자기는 공정한 심판만 보고 공정 경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공정한 심판만 하겠다고 이분이 하는 공정 경쟁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도 이 면면을 모아서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이준석 후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누구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판단은 안 되지만 그 생각하는 기준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먼저 이 대표가 생각하는 내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분명하게 성공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개천에서 우리가 흔히 용났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든 아니면 본인처럼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학력도 최고로 좋은 학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직업도 국회의원도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어디 교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성공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돈까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이런 주변에서 일단은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이런 뭐 제가 이 성공주의 이준석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성공주의는 저는 이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일단은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공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대선 후보의 기준은 대중성이 있는 분을 좋아합니다. 대중성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국민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이 많이 알고 있어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라도 덧붙여 참신하고 언론 친화적인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또 그렇다고 자기처럼 나이가 꼭 어린 분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굳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분은 한 번을 찍어서 얘기한 것 제 기억으로는 윤희숙 의원을 찍어서 얘기했는데 윤희숙 의원 같이 대중성과 그 다음에 전문성, 참신성을 얘기할 때 윤희숙 의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 보면 힘과 세력으로 권위적인 전투력을 갖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악쓰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을 이준석 후보는 그 전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참신하고 뭐 대중 친화적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희숙 의원을 이준석 대표가 꼭 지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여기 덧붙여서 언론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을 평소 지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보시죠. 이 대표 자신도 언론 친화적이고 언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그런 분 아닙니까?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종편 토론 프로그램 스타 출신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 대표처럼 정치인이 실제 그 사람 본인 이미지가 아닌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유사 이미지입니다. 유사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 대표도 지금까지는 언론에 의해 당대표까지 만들어진 분이니까 언론 친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분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디서 잠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낮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동하면서도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감히 못하는데 이분은 언론이 그냥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을 통한 그 자기 의견 발표가. 또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선호하는 대선 후보 기준은 차별해서 강조하는 대선 후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공부가 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생각해도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나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국민한테는 국가 지도자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덕목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하는 지도자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정권에 와서 세금 폭탄이라든지 부동산 갈짓자 문제라든지 이 정권이 정치를 하면서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많이 주니까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년 대선 후보에 이런 기준을 두고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면 지금 거론한 후보들 중 뭐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원희룡, 그다음에 유승민, 하태경, 김태호, 최재형 감사원장, 윤희숙 뭐 이런 분들 중에 누가 아니면 뭐 그 외에 누가 이 대표가 생각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같습니까? 그 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후보가 있으시면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같이 공감을 좀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대표는 이렇게 거론된 대선 후보들의 결정 방법을 우선은 변함없이 국민의힘 안에 모든 후보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정 경쟁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 경쟁에 자기가 심판을 보겠다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주장합니다만 그러다가 그 과정에 갈등이 불거진다든지 유력 주자들이 이탈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인물을 등장시킬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공식 같지만 우선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중 모드지만 급하면 국민께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을 분명히 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인 이준석은 지금 현재는 당대표가 된 현재는 호랑이 등을 탄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인으로 40세가 되기 전에 당대표가 된 분입니다. 그것도 거대 야당입니다. 뭐 그 국회의원도 없는 당에 그 젊은 사람이 당대표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분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40세가 넘으니까 다음에는 본인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지금도 그런 욕심내고 있을걸요, 아마.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한각까지 25년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을 쥐락펴락할 입장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이게 로망 아닙니까? 전에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조경태 의원이 사석에서 잠깐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기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자기 조경태 의원 정치 시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한번 참신하게 자기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주도하면서 하고 싶은 게 정치인들의 로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가볍게 경솔하게 처신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정 경쟁이라는 것을 화두에 내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도 압박하고 등등 할 겁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본인은 그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를 분명히 낼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고 경솔하게 처신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야권의 대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야권의 대선 후보를 뽑는 현장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정치 권력은 흔히들 양보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권력 오지는 양보하는 순간 전부를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All over nothing.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벌써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피 튀기는 갈등도 시작이 된 것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독자 정당으로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큰 윤 총장이 이 대표의 한 지붕 안에서 경선 후보 원칙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발빠르게 만나기는 하지만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고 간을 보고 있는 입장이 안철수 대표 입장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야말로. 이것만이 아니죠. 또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도 곧 대선 후보로 뛰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지점도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야 되나 내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또 다른 국민 모두의 또 야권 국민 모두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 분명히 때가 되면은 석방시킬 겁니다. 선거 방해하기 위해서. 야권 선거 방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15% 내지 25% 정도의 그 국민 지지율은 확보를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야권 대통령 후보 지지는 못할지라도 당선 방해는 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또 국민의힘 자체 후보들과 외부 영입 인사들 간의 문제 해결도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개인의 능력과 인기로 국민들한테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 당선이 돼도 요식행위로 많은 분들이 급히 정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1992년도인가 94년도인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때 또 그 한때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그 당시 김동길 그 전 의원도 나왔고 뭐 여러분들 뭐 여러분 잘 아는 인기 스타 그 최불암 씨라든지 또 강부자 씨 이런 분도 그 덕에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박철원 또 박찬정 의원도 나중에 통일국민당하고 합당 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큰 정당을 만들었었죠 그때. 여기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모든 야권 후보들이 국민의당 안으로 모여서 경선만을 고집하는 현재 이 대표 입장도 또 젊은 층과 중도층의 국민들의 성원을 믿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인물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내는 이준석 대표의 노력도 양날의 작두를 타는 칼을 타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왜냐하면요 권력 의지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야권 후보들입니다. 혹시나 갈등이 중간에 불거져서 자중진환이 일어나면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19대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만들어졌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만들어졌죠. 이렇게 난립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맥없이죠. 지금의 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권한테 맥없이 무너졌죠.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26%인가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인가 20%인가 지금 한 기억이 납니다. 유승민 뭐 6%인가 7%인가 하고 이거 합치면은 이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래서 무너져서 정권을 그냥 맥없이 내줬지 않습니까? 따라서 뻔한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의 야권 대선 후보 선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권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당 자체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당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녹색당, 그 다음에 복지국가당 같은 이런 군소정당의 이준석 대표로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제가 뭐 미처 생각 못하는 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